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시키고 오늘 대정부 질문 함께했던 야당 의원들 부쩍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본회의장 이곳저곳에서 서로 마치 작전 타임 갖는 듯 머리를 맞대고 있던데요. 아연 활기띤 표정 같아요. 저렇게 수장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들 상당히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 뭐 좋을 일이 없었는데 어떤 면에서 네. 보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지지도 떨어지고 뭐 있었지만 처음으로 한번 정치적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뭐 좀 스스로의 어떤 자축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김인수 그 장외 투쟁을 하고 바로 돌아온 당일날 이제 저런 이렇게 김인수 재판과 소장에 대해서 이제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이제 보면 뭐 홍준표 대표가 당내에서 어떤 리더십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또 더군다나 친박과 비박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또 탈당파들이 다시 복귀한 사람들에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통해서 뭔가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힘을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네. 참 근래 보기 드문 자유한국당의 활발한 모습 같았습니다. 네,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 앞으로 모여서 중지를 모으고 있는 의원들 모습도 오늘 속속 포착이 됐습니다. 이 추미애 대표는 부결에 상당히 많이 심기가 불편하신 모양인지 연이어 비판글을 올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울컥한다. 아예 행사장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눈을 마주쳐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추미애 대표로서는 이제 아주 좀 속으로 되게 섭섭하고 화도 나고 이랬을 겁니다. 그다음에 네. 스스로 생각하기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그것도 혁명으로 바뀌었는데 촛불 혁명으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정치권이다 뭐 이런 이제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모두가 추미애 대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야당은 또 야당으로서 역할이 있고 네. 여당은 여당으로서 역할이 있고 또 이번에 보면 사실은 저렇게 된 것도 2표가 모자라서 저렇게 됐죠. 그러면 네. 무슨 얘기냐면 여당 지도부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거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밤새워서라도 설득을 했어야죠. 그 옛날에는 그 국회 특히 이제 정당 리더들은요 밤을 새워가면서 일일이 찾아가면서라도 네. 당부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냥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말 그대로 만약에 혁명을 해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적폐청산 하는 그런 정권인데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갖더라도 말이죠. 자부심은 네. 자부심이고 야당에 대해서 예의는 예의고 한데 저렇게 화를 내버리면 정치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거든. 특히 정치 리더로서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화를 내버리면 야당을 오히려 더 반발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지금 과제가 없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도 또 앞으로 남아있고 이런데 네. 어떻게 하려고 저런 식으로 위압적으로 화를 내고 저러는지 추미애 대표 좀 앞으로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 그래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축사 듣다가 그냥 자리를 뜨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허니문은 끝났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양측 다요 성숙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한테 국민이 기대하는 인식이 뭡니까? 정치는 좀 비록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거 꾹 참고 서로 간에 타협하고 같이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할 것인가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추미애 대표가 뭐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네. 그걸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하는 점에서도 그렇게 적절치는 않았다고 보고 정호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거 듣기 싫다고 해서 그냥 행사장에 참석했다가 그냥 자리 떠나버리는 것도 적절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방금 전에 이 교수님께서 여당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충분히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셨으니까 네. 저는 야당의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뭐 개인적인 어떤 청렴성의 문제가 됐던 건가요? 그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김인수 후보자가 그동안에 지적받았던 사항은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아니면 소수 약자를 위한 그 판결을 많이 했다고 하는 점 이거였을 겁니다. 네. 그동안에 사법부가 보수화돼 있다고 하는 지적들도 많이 받았었고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장이 약자나 소수자를 위해서 판결을 내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과거에 이 박한철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는 공안검사 출신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해서 헌재소장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 사태 때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판을 하자 이런 입장이었었기 네. 때문에 오히려 보수층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네.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입장이 충돌할 수 있고 그 입장들이 소수 입장과 다수 입장들이 충돌해가면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네. 그동안에는 너무 한쪽 색깔이 많았다고 하는 게 지적되어 왔던 것이어서 김희수 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걸 무조건 자기 색깔과 맞지 않다, 뭐 아니면은 불만이다 이런 식으로 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하는 태도 자체가 저는 그렇게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국민의당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듯한 안철수 대표하고 말이죠. 전장이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춘천 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을 하냐 다그치면서요. 여당 의원들과도 다툼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주셨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료 제출 요구. 자료 제출 예고인지 자료 제출 요구를 빙자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발언인들인 거죠. 예,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께서 당론으로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당에서 언론은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 지도부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장재원 의원님 사실은 자료 제출과 관련된 그러니까요. 시간인데 그러니까 제가 2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잠깐만 의사 진행 발언도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섞여가서 그런데 잠깐만 위원님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저는 기동민 의원님 청문위원으로서 장재원 의원님 잠깐만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 좀 제가 바른 시간입니다. 제가 바른 시간이에요. 위원님 잠깐만 발언을 못하게 합니까? 처음부터. 잠깐만. 기동민 의원이 저한테 끼어들었으니까 30분 정도 더 주세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당론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정치 공세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웃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프로필이 과연 대법원장을 할 수 있는 프로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중에 뭐 웃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서로 간에 제가 처음에도 부탁을 드렸지만은 좀 서로 제발 짚어서. 발언하는데 좀 끼어들지 마세요. 자 잠깐만 그건 야당 발언 아직 못 고쳤어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프로필 단순 비교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프로필 단순 이재정 비교했어요. 의원님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 프로필 단순 비교가 잘못된 장재원 겁니까? 위원님들 간에 서로 대화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간에 미치죠. 아수라장이 돼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던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필이라는 게요. 이번 김명수 후보자는 부장판사 할 때 전임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 또 강원도 선관위원장 할 때 전임 대법원장은 중앙선거위원장 이렇게 밑으로만 양력이 깔려 있느냐 보다 못한 후보자가 웃던데요. 저게 육군 중장에서 참모총장 있으면 안 되는 발탁인가요? 일단 굉장히 파격적인 발탁인 건 맞습니다. 이제 네. 저 김명수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기수도 상당히 낮은 기수로 났기 때문에 중간 기수들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명수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동안의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기수에 따라서 지금 뭐 대법관 되고 대법원장 되고 하는 게 법원까지도 관료 조직화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파격적인 인사를 한 것이고 네. 장재원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거예요.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 특허 법원장이었는데 또 지금 김 후보자는 특허 법원의 부장판사였었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는데 또 강원도 선거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렇게 밑에 깔듯이 가고 있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거 법원에서는요. 특허 법원에 근무하고 중앙선거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네. 그만큼 법관으로서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검증된 코스이기 때문에 아마 김명수 후보자가 웃은 이유는 네. 아직 장재원 의원께서 법원에서의 인사 과정을 잘 모르시구나라는 생각에 좀 잠깐 웃음을 웃은 것 같습니다. 상경할 때도 버스 탄 것까지 쇼를 한다라고 질타라고 야당은 이제 입가가 올라가면서 이 여세를 몰아붙이자라고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듣는 대통령은 어제 정무수석까지도 마포대교 건너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금니가 빠지는 순간 계속 보도를 통해서 나오던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드 메시지를 날릴 때 그때 소물 이에 물고 작성을 했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빨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근무할 때 이제 한 10개 정도가 빠졌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놔서 사실 이제 문 대통령이 조금 발음이 세시는 게 이제 그때 임플란트를 워낙 스트레스를 받아서 했고 사실 이번에도 보면 지금 2개 정도를 빠져서 지난번에 사실 일정이 없는 날이 한 이틀 있었습니다. 네. 다들 뭘 하실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치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샌드위치 신세가 돼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본인들 지지해왔던 에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뭐 심지어는 뭐 푸들이다, 뭐 아베와 같다, 뭐 이런 어떤 비난도 있을 뿐더러 또 한편으로 뭐 다리 가랭이를 미국산 다리 가랭이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 네. 여러 가지 어떤 지지층 내부에서 비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미국으로부터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장까지도 지금 부결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금 보면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야당의 네. 태도 자체를 보면 이런 것들이 겹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신경이 지금 날카로워진 그런 상황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좀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지지율 덕을 좀 봐서 이렇게 좀 국정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리드를 해 갔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야당의 어떤 공세가 상당히 세지고 여러 가지 외교안보 상황도 지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정치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빠진 치아가 많을수록 직급이 높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책에서 보면 말이죠. 이제 이를 악물고 야당과 설득해야 되는 그 상황에 돌입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3년 전에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고요. 대통령은 힘들고 그러나 전국은 험악하고 말이죠. 그 대통령도 사실은 대통령 하기 전에는 굉장히 뭐 꿈도 많았고 구상도 많았고 비전도 많았고 이랬을 텐데 막상 이제 저 자리에 앉아 보면 이 뭐냐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이전에 사방에서 들어오는 그 파도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네. 그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쇼크가 많이 받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특히 이제 중년 이후에는 뭐 어디에 그것이 바로 오느냐면 신체적으로는 이 이에 바로 와요. 이에 그 치아가 이제 흔들리거나 뭐 심지어 저렇게 되는데 네. 저분은 이미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벌써 아까 이 의원 말씀하셨지만 치아가 10개나 또 이번에도 또 저렇게 이제 하는데 그만큼 그 자리가 이제 어렵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가 이제 촛불 혁명의 결과로서 내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뭐냐면 사방에서 기대가 엄청 큰 거예요. 네. 기대가 엄청 큰데 그거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청구서는 날아오고 그 어떻게 효과적으로 단정적으로 대답해 줄 수는 없고 내후외환이라고. 네. 또 밖으로서는 미국은 미국대로 압력, 일본은 일본대로 압력, 러시아, 중국은 중국대로 압력, 북한은 요지부동.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 문제 하나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인사 문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명수 만약 대법원장까지 이번 인준에서 혹시라도 실패하게 되면 이 현 문재인 정부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저런 고생 때문에 고민 때문에 아마 요즘은 잠도 잘 안 올 거고 치아가 2개로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분이 참 앞으로도 저도 국민 모두가 지금 대통령의 치아를 걱정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국이 좀 제대로 잘 풀려갔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오늘 영상까지 나오긴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개막 5달을 남긴 평창올림픽 홍보 저 때는 아마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 같던데요. 국회에서의 아픈 상황, 힘든 상황, 그리고 앞으로 험난하게 야당을 함께 데려가야 되는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은 더 심각하게 오늘 펼쳐졌습니다. 이틀째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그런데 또박또박했던 이 대사들이요. 인터넷에서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잠깐만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국회라는 데가 좀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저같이 비교적 익숙한 사람들도 때로는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도 있고 또는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서야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인 출신이어서 말이죠. 워낙 여유가 있으셔서 우라를 누르고 답변하신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질문한 사람이 좀 머쓱하거나 오히려 할 말이 없어서 이 침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네. 질문을 좀 이낙연 총리한테 할 때는 좀 나를 좀 잘 세워가지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이낙연 총리의 저런 태도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대정부 질문할 때 보면 의원들하고 서로 막 인상 긁기도 하고 소리 고성을 질러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뭐 이해찬 전 총리도 그랬고 황교안 정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야당 질의에 서로 간에 인상 긁고 뭐 아주 안 좋은 언쟁 벌이듯이 그렇게 서로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었고 저 전남도지사 생활을 하고 그랬기 네. 때문에 행정 경험도 풍부하고 또 의회 경험도 풍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질의를 할 때 그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태도들이 사실은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 장관 후보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장관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저기 국회 대정부 질문 받는 저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사실 듣기 싫은 말, 또 듣고 난 다음에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전의 모습들 봐도 그렇고 뭐 국무총리나 아니면 장관들이 자기 할 말만 하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였는데 좀 국회의원들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면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한 대 때릴 것도 안 때리고 네. 오히려 더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데뷔 전에 근데 총리와 달리 긴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오늘 자리를 찾아가지 못해가지고요. 밑에 수행하시는 분들이 애써 다른 분까지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강경화 장관이 자기 자리도 못 찾아가고 바로 하는데. 뒷자리로 가셔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동안 인사를 한 것 중에서는 그래도 이낙연 총리 정도만 좀 잘한 것 같고 네.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정말 인사의 어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지금 헌법재판소장 부결도 보면 여당 지도부가 보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무적 감각들이 좀 굉장히 떨어진 것 같고 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 같았으면 정말 사퇴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참모들 같은 경우 정무수석 역할이나 이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걸 갖다를 낙관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뭐 장관들도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지금 제 역할을 하는 네. 장관들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좀 야당의 공세를 좀 막아내는 게 그나마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으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정치권이다 뭐 이런 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모두가 추미애 대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야당은 또 야당으로서 역할이 있고 네. 여당은 여당으로서 역할이 있고 또 이번에 보면 사실은 저렇게 된 것도 2표가 모자라서 저렇게 됐죠. 그러면 네. 무슨 얘기냐면 여당 지도부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거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밤새워서라도 설득을 했어야죠. 그 옛날에는 국회 특히 이제 정당 리더들은요 밤을 새워가면서 일일이 찾아가면서라도 네. 당부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냥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말 그대로 만약에 혁명을 해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적폐청산 하는 그런 정권인데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갖더라도 말이죠. 자부심은 네. 자부심이고 야당에 대해서 예의는 예의고 한데 저렇게 화를 내버리면 정치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거든. 특히 정치 리더로서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화를 내버리면 야당을 오히려 더 반발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지금 과제가 없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도 또 앞으로 남아있고 이런데 네. 어떻게 하려고 저런 식으로 위압적으로 화를 내고 저러는지 추미애 대표 좀 앞으로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 그래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축사 듣다가 그냥 자리를 뜨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허니문은 끝났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양측 다요. 성숙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한테 국민이 기대하는 인식이 뭡니까? 정치는 좀 비록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거 꾹 참고 서로 간에 타협하고 같이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할 것인가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국민들의 기대. 이렇게 정치 공세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웃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프로필이 과연 대법원장을
할 수 있는 프로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중에 뭐 웃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서로 간에 제가 처음에도 부탁을 드렸지만은 좀 서로 제발 지켜서. 발언하는데 좀 끼어들지 마세요. 자, 잠깐만. 그건 야당 발언 아직 못 고쳤어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프로필 단순 비교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프로필 단순 이재정 비교했어요. 위원님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 프로필 단순 비교가 잘못된 장재원 겁니까? 위원님들 간에 서로 대화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간에. 미치죠. 아수라장이 돼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던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필이라는 게요. 이번 김명수 후보자는 부장판사 할 때 전임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 또 강원도 선관위원장 할 때 전임 대법원장은 중앙선거위원장 이렇게 밑으로만 양력이 깔려 있느냐 보다 못한 후보자가 웃던데요. 저게 육군 중장에서 참모총장 있으면 안 되는 발탁인가요? 일단 굉장히 파격적인 발탁인 건 맞습니다. 이제 네. 저 김명수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기수도 상당히 낮은 기수로 났기 때문에 중간 기수들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명수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동안의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기수에 따라서 지금 뭐 대법관 되고 대법원장 되고 하는 게 법원까지도 관료 조직화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파격적인 인사를 하는 정치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추미애 대표가 뭐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네. 그걸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하는 점에서도 그렇게 적절치는 않았다고 보고,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거 듣기 싫다고 해서 그냥 행사장에 참석했다가 그냥 자리 떠나버리는 것도 적절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방금 전에 이 교수님께서 여당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충분히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셨으니까 네. 저는 야당의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뭐 개인적인 어떤 청렴성의 문제가 됐던 건가요? 그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김희수 후보자가 그동안에 지적받았던 사항은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아니면 소수 약자를 위한 그 판결을 많이 했다고 하는 점, 이거였을 겁니다. 네. 그동안에 사법부가 보수화돼 있다고 하는 지적들도 많이 받았었고,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장이 약자나 소수자를 위해서 판결을 내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과거에 이 박한철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는 공안검사 출신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해서 헌재소장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 사태 때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판을 하자 이런 입장이었었기 네. 때문에 오히려 보수층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네.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입장이 충돌할 수 있고 그 입장들이 소수 입장과 다수 입장들이 충돌해가면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네. 그동안에는 너무 한쪽 색깔이 많았다고 하는 게 지적되어 왔던.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시키고 오늘 대정부 질문 함께했던 야당 의원들 부쩍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본회의장 이곳저곳에서 서로 마치 작전 타임 갖는 듯 머리를 맞대고 있던데요. 아연 활기띤 표정 같아요. 저렇게 수장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들 상당히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 뭐 좋을 일이 없었는데 어떤 면에서 네. 보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지지도 떨어지고 뭐 있었지만 처음으로 한번 정치적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뭐 좀 스스로의 어떤 자축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김희수 그 장외 투쟁을 하고 바로 돌아온 당일날 이제 저런 이렇게 김희수 재판과 소장에 대해서 이제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이제 보면 뭐 홍준표 대표가 당내에서 어떤 리더십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또 더군다나 친박과 비박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또 탈당파들이 다시 복귀한 사람들에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통해서 뭔가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힘을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네. 참 근래 보기 드문 자유한국당의 활발한 모습 같았습니다. 네,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 앞으로 모여서 중지를 모으고 있는 의원들 모습도 오늘 속속 포착이 됐습니다. 이 추미애 대표는 부결에 상당히 많이 심기가 불편하신 모양이지 연이어 비판글을 올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울컥한다. 아예 행사장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눈을 마주쳐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추미애 대표로서는 이제 아주 좀 속으로 되게 섭섭하고 화도 나고 이랬을 겁니다. 그다음에 네. 스스로 생각하기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그것도 혁명으로 바뀌었는데 촛불 혁명. 것이어서
김희수 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걸 무조건 자기 색깔과 맞지 않다, 뭐 아니면은 불만이다 이런 식으로 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하는 태도 자체가 저는 그렇게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국민의당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듯한 안철수 대표하고 말이죠. 전장이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을 하냐 다그치면서요. 여당 의원들과도 다툼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주셨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료 제출 요구. 자료 제출 예고인지 자료 제출 요구를 빙자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발언인들인 거죠. 예,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께서 당론으로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당에서 언론은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 지도부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님 사실은 자료 제출과 관련된 그러니까요. 시간인데 그러니까 제가 2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 진행 발언도 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섞여가서 그런데 잠깐만 위원님들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저는 기동민 의원님 저는 청문위원으로서 장제원 의원님 잠깐만.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 지금 제가 발언 시간입니다. 제가 발언 시간이에요. 위원님 잠깐만. 발언을 못하게 합니까? 처음부터 기동민 의원이 저한테 끼어들었으니까 30분 더 주세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당론으로 반대한다.